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거기 목차를 보시면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제 뭘 배울 건지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례를 보시면 일단 소득세법의 총칙,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자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 그다음에 특례, 그다음에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 적용하는 이제 우리 소득세법 관련해서 제가 차례차례 설명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되는 6가지 소득이 있고, 이제 나머지 뭐 퇴직이나 양도처럼 종합과세가 안 되고 따로 분류과세되는 소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1장 총칙부터 설명드리고 할게요. 거기 8페이지에 이제 총칙인데, 그 총칙은 이 소득세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듣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과세 기간, 과세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과세 기간이 나와 있죠. 우리 소득세법은 특징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에요. 우리 법인세나 이제 부가가치세는 좀 다른 과세 기간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이제 우리 그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 기간을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기간이 들어갈 거고, 예외적으로 사망하거나 그 출국한 경우라고 나오죠.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인데, 그 경우는 사망했더라도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망일까지, 출국하신 분들도 출국일까지는 이제 우리가 소득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세 기간을 이렇게 규정해 놨다. 그 다음에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나오는데,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이죠. 법인세 같은 경우도 누진세율인데, 이 소득세는 더 세분화된 누진세율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따로 이제 뭐 외우고 자시고는 아니고,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바뀌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율도 요즘에 이제 추세가 좀 변경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율은 아니고 이제 고소득자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억 원 초과라고 나오는데, 그 5억 원 초과가 나중에는 뭐 3억 원이 될지 아니면 또 몇억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좀씩 바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을 이제 구분을 할 건데,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구분하셔야 되고, 소득세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퇴직소득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우리는 이제 6가지 소득을 나중에 계속 배울 거예요. 이제 이, 배, 사, 근, 연, 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을 우리가 종합과세 하겠다. 그 다음에 이 퇴직양도, 전체적인 소득은 8가지예요. 8가지 소득세에서는. 그 중에서 이 퇴직하고 양도소득, 퇴직할 때 나오는 소득 아시죠? 퇴직금.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 대상자산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대표적인 이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낼 건데, 그때 나오는 이 소득은 종합과세를 여기 합치지는 않겠대요. 왜냐면 금액이 클 수밖에 없죠. 보통 금액이 크기도 하고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류과세 하겠다. 분류라는 거는 이제 따로 종합과세를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분류과세를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는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잘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얘네들은 뭐 나중에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뭐 보통 양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살면서 이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퇴직 같은 경우도 퇴직금만 잘 찾으시면 우리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원천 징수를 얼마만 하는지 나와서 그것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분류과세를 따로 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하나 이제 표현이 이제 과세 방법이 종합과세, 분류과세, 또 하나가 여기다 쓸게요.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 그래서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갈 테니까, 이 분리과세를 설명하려면 이제 뭐부터 설명해야 되냐면, 우리 소득세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이제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원천징수라는 건 이제 A라는 자가 있다. A라는 자가 이제 법인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A라는 자가 이제 B한테 뭘 줄 거냐면 B는 이제 개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B는 개인이고 법인도 될 수는 있어요. 법인도 될 수 있는데 법인은 뭐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법인은 법인세에서 배우신 걸로 보시고 지금 개인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 A가 개인한테 이 소득을 지급해요. 이렇게 소득을 지급할 거고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급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월급을 주는 이제 월급 주는 이제 근로자다. 아니면 뭐 기타 소득으로 받는 이제 뭐 인건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지급할 때는 다 지급하지 말래요. 다 지급하지 말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자 배당을 먼저 설명할 건데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제외하고 이제 금액을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냐면 140원이에요. 14% 보통 이제 25%짜리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14%를 제외하고 지금 B한테 지급하는 돈은 860원이 될 거고 860원이죠. 나머지 140원은 A가 갖고 있으래요. 갖고 있어서 다음 달 이번 달 이제 지급을 했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다음 달 우리가 10일까지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우리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A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천징수 의무자라 불러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라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 납부를 하셔야 된다. 원천징수 납부를 안 하면 원천징수 이제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가산세를 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원천징수라는 게 두 가지 원천징수가 있어요. 하나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고 원천징수라는 게 있고 하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하고 예납적 원천징수 이제 차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지금 소득 중에 어떤 소득 중에 법에서 열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시켜라. 그냥 원천징수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복권인데 복권에 당첨되면 원천징수를 보통 20%를 해요. 지방소득세까지 22%를 할 거고 그다음에 3억 원이 넘어가면 로또 같은 경우는 30%가 돼요. 33%.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좀 더 고율되겠지만 그거는 특정한 그 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정해진 거고 일반적으로 14%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들을 이제 우리가 법에서 열거해 놨다. 그러면 그 종결되는 소득은 뭐냐? 그럼 이제 나중에 하나씩 배울 건데 이배사 근영기 중에서 그런 소득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소득들은 뭐가 안 되냐면 종합 합산이 안 돼요. 나중에 종합과세 합산을 해서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신고 기간 자체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신고를 걔네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할 거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완납적 원천징수로 해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분리과세라고 부른다. 분리과세. 그럼 결국은 완납적 원천징수하는 소득, 그 소득은 이제 열거된 거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 그거를 분리과세했다. 그걸 분리과세했다고 쳐서 얘네들은 따로 우리가 합산을 하질 않겠다. 지금 얘네들은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얘네들은 분류과세 따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안 해요. 원천징수 하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얘네 퇴직소득 같은 경우도 원천징수는 해요. 이 원천징수가 분리과세 형태로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해요. 분리과세이면서 분류과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진 않아요. 원천징수 안 한 소득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따로따로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다. 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겠다는 건데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예납적 원천징수는 이걸 제외한 완납적 원천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소득이고 그 원천징수를 한 이유가 B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안 하고 그냥 지급해버리면 B는 자기가 얼마 번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 장부에 기장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해야지만 이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모든 대부분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중에서 원천징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1,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잠깐 볼까요? 이것도
1년 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을 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 매달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몇 번 지급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0원을 지급해서 이제 이자 같은 경우 뭐 사업소득 2,000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 3,000원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을 했대요. 그럼 여기는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140원을 뺄 거야. 이렇게 14%를 그래서 빼서 860원을 지급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으로 2천만 원 벌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1년 동안 번 걸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원천징수를 안 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데 사업소득 안에서도 우리가 학원 강사나 이제 프리랜서처럼 일정한 인적 영역 제공자들 그분들 사업소득인 경우는 또 원천징수를 또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보통 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우리가 20% 원천징수 할 건데 20%가 이제 600원이죠. 600원만큼 지방소득세가 또 붙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2,400원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번 거는 이만큼 벌었는데 지금 이만큼 벌었는데 나중에 5월 달에 이게 12월이에요. 12월 30일이고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할 거예요. 이렇게 5월 달에 신고할 때 5월 31일 신고할 때 이 사람이 번 거는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1,000, 2,000, 3,000이어서 6,000을 번 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6,000을 벌었고 6,000에 대해서 이제 뭐 각종 공제나 이런 걸 또 들어갈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들어가서 나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산출세액이 1,000이 나왔다. 이만큼 너 내도록 세액이 나왔으면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다. 왜? 이미 얼마를 냈어요? 140원과 600을 냈죠. 그래서 지금 740원을 이미 내놓은 게 있어요. 지금 내놓은 게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지금 내야 될 거는 260만 내면 되는 거죠. 지금 그것처럼 얘네들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요런 원천징수 대상을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얘네들은 원천징수하고도 다시 종합소득으로 합산시켜서 과세를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완납적이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 9페이지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 보시면 될 것 같고.